광주의 폭염이 19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에어컨 구매와 수리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전력수가 급증하면서 노후된 아파트에 정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주엔 여권 심장인 광주에서 소신 공략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33도를 넘은 날이 오늘로 19일째 연속입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긴 폭염입니다. 재난 수준이라는 폭염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25년째 에어컨 설치와 수리 일을 하고 있는 53살 석금용 씨는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뜰 새 없이 바쁩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에 비 소식도 없어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아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주문을 쫓아갈 수 없다 보니 에어컨 설치와 수리에 대략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애초에 없던 분들은 참을 수가 있으신데 있다고 없어버리면 엄청나게 열받아갖고 지금 날씨도 뜨거운데. 에어컨이 고장난 한 음식점에선 수리를 받는데 보름이나 걸렸습니다. 더위를 참지 못한 손님들이 항의하거나 식당을 다시 나가 이 기간에만 4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안 되고 솔직히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왔는데 솔직히 좀 기분 나쁘게 해서 나가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불편하죠. 올해 여름 광주의 더위는 역대 가장 더웠다는 1994년도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지난 12일부터 19일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장 오랫동안 폭염이 지속된 것으로 기록됐고 지난 27일에는 한낮 기온이 38.5도를 기록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9일까지 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 평년보다 높고 35도 가까이 기온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폭염은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고통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 자주 발생하는 폭염 피해 중에 하나는 정전사고입니다. 주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 9시를 넘은 시각 30분 넘게 정전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여름밤 300여 가구 주민들이 찜통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한전이 긴급 출동해 아파트 단지 내 전기 공급을 복구했습니다. 세대마다 전기 쓰는 양이 다르잖아요. 어느 한쪽이 많거나 어느 한쪽이 적으면은 불평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작하지 않았을까라고도 판단이 돼요.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이번 달 광주 전남 지역에서 12건의 아파트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긴급 점검반을 꾸려 공동주택 전기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용량이 달리는 설비가 여름철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자재 비용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kW당 16,000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전력 예비율은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면서 두 자릿수를 회복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 쏠림 현상으로 인한 노후 아파트 정전 사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당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이번 주 광주 전남에서 열리는 TV토론회와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 초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예비 경선을 통해 본선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이후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역의 산업이 이렇게 육성이 되도록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높아지고 생활도 안정이 되는 그런 정책을 이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송영길 의원까지 3명의 당권 주자들에게 이번 한 주 광주는 본선 초반 주도권을 잡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세 후보들은 오는 2일 광주 MBC에서 생방송 TV 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벌이고
주말인 4일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지역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현재로선 친문 주리인 이해찬, 김진표 두 의원의 양강구도 속에 비주리인 송영길 의원의 세대교체론이 통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친문 진영의 표가 갈리면서 송영길 의원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와 권리당원 ARS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당대표를 뽑는 만큼 어느 한쪽에서만 강점을 보인다고 당선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당대표 후보로 6명이 나선 민주평화당도 오는 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에서 TV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막판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의 한 간척지 논에 바닷물이 유입돼 한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수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농어촌공사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퍼렇게 펼쳐진 전남의 한 간척지 농경지. 유독 뭐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논이 눈에 띕니다. 짠 바닷물이 들이닥치면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천에 물이 안 차야 되는데 물이 찬 거예요, 갑자기. 알고 보니까 바닷물이 유입된 거예요. 제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모두 앞에서 이렇게 간을 봤는데 짠맛이 난 거예요. 농경지에 바닷물이 유입된 건 지난 9일. 바다를 가로막은 수문에 스티로폼 등이 끼어 그 틈으로 바닷물이 밀려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8헥타르에서 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최대 염도가 1.8%로 측정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0.3%를 6배 웃돌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6월 말 집중호우 때 배수장을 가동하지 않아 1차 침수 피해를 일으킨 농어촌공사가 또다시 수문관리 실패로 염해까지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서는 우리가 뭐 양수를 해야 하고 한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예선 한갑입니다만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농어촌공사는 바닷물 범람과 침수는 자연적인 재해이며 염도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물질에 걸려서 들어왔지 그럴 것만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구조적으로. 그런데 거의 밤중에 일어나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몰랐고. 농민들은 농어촌공사의 과실로 인한 인재인 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어촌공사는 보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언급하고 있어 농민들의 화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광주 남구의 모 고등학교 일부 교사들이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 등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전교생의 20%에 달하는 180여 명의 학생이 교사 10여 명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도 사실을 조사한 뒤 관련 교사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교 시험지 유출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3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실장과 이 시험지를 건네받은 혐의로 학부모를 오늘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행정실장의 범행 동기와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시험지 사본 편집과 문제풀이 등의 공모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5개 MBC가 민선 7기 시작과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금은 남해안 시대라는 공동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동부가 해양 수도이자 물류 허브를 꿈꾸는 부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봅니다.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이 6m 크기의 컨테이너 10,000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
부산시당에서 그 위용을 자랑하며 신속한 선적과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처리된 컨테이너는 모두 2천만 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분량이 부산을 거쳐갔습니다. 국내 수출입 화물의 70% 이상이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고 화물 행선지만 바꾸는 환적 화물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돌아가는 부산항에 자동화 시스템도 속속 도입되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탑승을 해서 조작을 했지만 지금 원격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결국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출입 관문이자 동북아 물류업으로서 부산항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현실화돼 남북 철로와 도로가 연결되면 바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 물류의 아시아 기점이 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은 물류의 관점에서 부산항에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특히 해운보증과 선박금융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산업도 육성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과 금융과 비즈니스가 집중되는 고부가가치 미래형 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남해안 투포트 중 하나로 항로 추가와 물동량 확대로 세계 10위권 항만에 도전하고 있는 여수 광양항과의 협력과 경쟁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개인 소득은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소비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광주 전남 소비 행태 보고서를 보면 재작년 기준 광주 전남 1인당 개인 소득은 1,658만 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1인당 민간 소비는 광주가 1,537만 원, 전남은 1,358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는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족화의 범국민협의회는 광주 전남 본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즉각적인 국회 비준을 촉구하며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화협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국회가 비준동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상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 27일 광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와 관련해 광주시가 수기 방식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고리 원전과 같은 시민 참여형 수기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확보해야 하지만 승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도시철도와 관련해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적절한 수기 방식 등을 시민단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